오늘 경기 보고 나서 또 토트넘 얘기 추가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토트넘 경기력이 좀 답답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얘기 나눠보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것들 때문에 좀 토트넘이 답답함을 겪고 있는지, 그리고 뭐 추가적인 토트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느낀 거는 토트넘이 1대1이 되는 선수가 없는 게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성향 자체는 저는 엄청 수비적인 감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토마스 프랭크 감독이 지금 스쿼드로 봤을 때는 뭔가 토트넘이 주도하면서 만들어가는 축구가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지금 상황에서는 엄청난 패턴 플레이를 통해서 짧게 썰어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개인 능력에 기대는 부분도 저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토트넘은 앞쪽에서 선수들끼리 뭐 만들어가는 플레이라기보다는 어쨌든 개인 능력이 좌우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측면까지 공을 보내놨을 때 토트넘이 1대1이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 상대를 뚫어야 골을 넣잖아요. 중거리로 뚫든 세트피스로 뚫든 뭐 짧은 패턴 플레이로 뚫든 1대1로 뚫든 어쨌든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 토트넘한테 빠르게 승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해결책은 결국 1대1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 전체를 바꿀 수 없으니까. 근데 오늘 경기 맨유전 80분 이전, 그러니까 뭐 전반전 특히나 보면은 토트넘에서 1대1 되는 선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도베르가 후반전에 교체되고 나서는 아마드 상대로 좀 1대1 우위를 보여줬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토트넘이 1대1이 잘 안 됐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그나마 1대1이 되던, 그나마가 아니죠. 사실 잘 되던 쿠두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좌우 양쪽이 1대1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 쪽에서 저는 좀 답답함을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토트넘에서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던 베르너도 여러분 1대1은 기가 막히게 뚫었습니다. 그 흔히 말하는 그 기억자 드리블 있죠. 지금은 오히려 뭔가 베르너의 그런 1대1이 생각날 정도로 토트넘의 그 1대1 드립을 성공시켜주는 선수가 없어서, 지금 측면에서는 1대1이 되는 선수를 위주로 좀 토트넘을 기용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오도베르가 뭐 A매치 기간에 잘 쉬고 와서 이 정도 폼을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왼쪽 윙어는 오도베르를 선발로 출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히샬리송, 콜로무아니 이렇게 두 명을 스트라이커, 왼쪽 윙어 이렇게 경기 내내 약간 돌려가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두 명을 앞에 투입해놓은 장점을 크게는 느낄 수는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도베르를 좀 적극 활용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시몬스도 사실 가운데서 1대1로 뭔가 변수를 조금 더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해요. 물론 시몬스가 있는 자리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고 어떻게 보면 삼성과 상대 최후방 수비라인 사이에 껴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압박이 강합니다. 근데 꼭 측면에서만 1대1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가운데에서도 1대1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뭐 공간이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시몬스가 또 1대1 만들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트라이커도 어쨌든 1대1이 돼야 돼. 너무 지금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스트라이커한테 한번 떨고 줬을 때 그거를 슈팅 각 만드는 게 저는 그 스트라이커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토트넘 지금 사실 무한이가 몸이 가볍다, 그래도 히샬리송보단 낫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무한이도 어쨌든 토트넘이 원하는 정도의 스트라이커 파괴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격수도 본인이 슈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1대1 상황을 만들어줄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흔들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1대1이 풀리는 거에서부터 저는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대1이 풀려야 그 선수한테 수비가 붙고, 그 선수한테 수비가 한 명 더 붙는 순간 다른 선수는 프리해지고, 그로 인해서 상대 수비진의 블럭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런 것들이 틈으로 작용을 해서 뭐 슈팅 공간이 열린다든지 크로스를 프리하게 올릴 수 있는 선수가 생긴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냉정하게 토트넘은 그런 것들을 만들 시작점에서 자꾸 막혀버리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쿠두스가 A매치 기간 이후에 얼마나 빨리 돌아올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1대1 되는 선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주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 토트넘 미드필더의 전진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대축구에서는 3선의 전진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3선에 있는 선수들이 앞쪽으로 전진해 주면서 뭐 한두 명 떨궈 주면서 전개가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 지금 순위권에 있는 팀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우승 후보로 말하는 프리미어리그 팀들, 리버풀에는 흐라벤베르가 있고요, 첼시에는 카이세도가 있고, 맨시티에는 로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스날에는 뭐 라이스나 수비맨디를 얘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안정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3선, 그리고 가끔씩은 전진성으로 상대 수비 진영에 균열을 일으켜줄 수 있는 3선, 이런 선수들이 토트넘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토트넘에 그런 역할을 해줄 3선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토트넘이 이 문제는 사실 포스테코글루 때부터 어느 정도 계속해서 언급이 나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토트넘이 그런 3선은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 매물이 없는 것도 맞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선수는 구하지 못하다 보니까 팔리냐를 이제 데려왔죠. 물론 이제 팔리냐 토트넘에서 괜찮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토트넘은 조금 더 컴플리트한 3선 미드필더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결국 얘기하고자 하는 게 토트넘의 경기력이 왜 잘 안 나올까인 거잖아요. 그건 이제 스쿼드의 구성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토트넘에는 그 아래서부터 뭔가 예쁘게 만들어줄 선수가 좀 부족하다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3선이 전진하면서 자기한테 한두 명 붙여놓고 돌아선 뒤에 여기서 2명 떨궈주고 앞쪽으로 패스 시켜줬을 때 그 앞쪽에 받는 선수가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 속에서 공을 받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장치들이 없이 토트넘은 앞쪽에 있는 선수가 공을 받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기회를 맞이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토트넘 3선을 보자면 팔리냐가 이제 주전으로 잘 나오고 있는데, 팔리냐는 사실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데려온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팔리냐는 뭐 자기 몫은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수비적으로 쓸어주는 그런 부분들은. 근데 저는 이제 아쉬운 선수가 사실 벤탄쿠르예요. 벤탄쿠르는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더 공을 잘 차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난 시즌에 토트넘이 17위 했을 때도 벤탄쿠르가 인터셉트 리그에서 1위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터셉트 퀄리티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육각형의 크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벤탄쿠르는 육각형 유형이라고 생각했어요. 뭐 빌드업도 나쁘지 않게 차고, 코너킥에서 박스 타격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패스 능력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육각형 유형의 선수가 문제가 생기는 시점이 있죠. 그게 바로 언제냐? 육각형이 작아질 때예요. 근데 벤탄쿠르는 최근에 느끼는 거는 육각형이 많이 작아졌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육각형이 작아진다는 건 결국 무색무취한 선수로 가고 있다는 건데, 냉정하게 벤탄쿠르가 앞쪽으로 패스 나가는 퀄리티도 좋지 않고, 뭐 돌아서는 능력, 탈압방하는 능력도 예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잘하던 인터셉트를 기가 막히게 하느냐? 또 그런 부분들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에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선수가 많지 않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사르를 3선으로 실험을 시켜봤던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사르는 박스 투 박스 역할이 저는 그래도 가장 잘 맞지 않나 싶거든요. 박스 투 박스가 주업이고, 부업을 얘기하자면 그나마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조금 수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공미 정도 말고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뭐 사르가 장점 얘기할 때는 많이 뛰는 거 좀 얘기를 하실 때가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사르만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능력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킥이 독보적이라든지, 뭐 전진성이 독보적이라든지, 뭐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지금 토트넘 입장에서는 아래서부터 풀어가는 거에서 되게 고전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수마라는 선수가 있는데, 비수마는 제가 봤을 때는 뭔가 내부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토트넘 스쿼드에서는 이제는 뭐 배제된 그림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력 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랭크 얘기도 좀 해볼게요. 토마스 프랭크가 뭐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얘기를 하자면 지금 상황에서는 프랭크 감독이 엄청 잘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프랭크 감독이 할 수 있는 100%를 한다, 요거는 뭐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뭐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한 번에 또 100%를 잘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질은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 유로파 우승에 가려져서 그렇지 강등권 바로 위였어요.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빠르게 이 정도면 성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공격 부분인 것 같아요. 공격 부분은 솔직히 지금까지, 그러니까 프랭크가 부임하고 11월 9일까지 느낀 점은 눈이 즐거운 그런 축구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프랭크가 토트넘의 득점을 만드는 방법은 첫 번째, 세트피스에서 주로 득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크로스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카운터에서 득점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카운터는 최근에 리그에서는 잘 통하고 있지 않아요. 챔스 레벨의 팀은 뭐 토트넘보다 체급적으로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역습에서 득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리그에서는 사실 엄청나게 좋은 역습 퀄리티를 보여주는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1대1 얘기는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축구 볼 때 와, 이 감독 개쩐다, 내지는 이 감독의 명성이 한 번에 팍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내지는 그런 스타성을 가진 감독은 보는 맛이 있는 축구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좋은 감독과는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보는 맛이 있으면서 성적까지 챙기면은 그 감독은 최고의 감독이죠. 근데 모든 팀이 그런 축구를 할 수 없고, 모든 팀이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축구에 진짜 보는 맛 있게 앞쪽에서 짧게 착착착착 썰어서 티키타카, 뭐 2대1 패스, 이런 것들로 득점을 계속해서 만들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성향을 확인해보면, 저는 결국에는 솔랑키나 메디스 같은 선수, 그리고 쿨루셉스키 같은 선수가 돌아올 때를 확인해보고 싶거든요. 물론 그들이 돌아온다고 해서 뭐 메날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팀 전체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떻게 공격적으로 팀을 꾸려나가는지를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공격이 이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저는 지금 선수들이 약간은 소극적으로 좀 플레이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격진에서 과감하게 빵빵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튼 솔랑키나 메디슨, 셉세베 이런 선수들까지 돌아왔을 때의 공격 작업을 일단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분명히 이제 돌아와도 시간은 저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바로 개선된다 이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선수들도 프랭크 전술에 녹아드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갖춰지는 시기쯤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 이제 성적 같은 측면으로 보자면 승점이 중요하잖아요. 승점 짜내기는 저는 이것보다 잘하기 힘들다고 생각. 뭐 토트넘이 지금 리그에서 진 경기들 보면 첼시전 졌고, 아스톤빌라전 졌고, 본머스전 졌고 이런데, 여기서 토트넘이 아, 이걸 왜 졌지? 라고 볼 수 있는 경기는 사실 없지 않나. 그러니까 이거를 토트넘이 진 경기가 아, 이건 지면 안 되는 게임인데 라고 해서 졌던 경기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패배하는 팀들의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 사실 뭐 본머스한테 진 것도 우리가 초반에 봤을 때는 본머스가 이렇게 잘할지 몰랐으니까 아, 본머스한테 진 거 좀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본머스가 그냥 잘하는 팀이 맞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따지면 승점 자체도 저는 꾸역꾸역 잘 누적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 부분인데, 수비 부분은 뭐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확실히 개선된 것 같긴 해요. 이거는 근데 선수들의 수비 실력이 엄청 늘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실점을 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시스템이라는 게 뭐 인생사 모든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바뀌어도 그 안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바뀌어도 일정한 퍼포먼스를 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토트넘의 어떻게 보면 시스템은 사실 포스텍 때랑 많이 다르잖아요. 포스텍 때는 풀백까지 앞쪽으로 투입을 시켜서 공격적으로 보는 맛이 있을 때도 있었지만 수비적으로는 계속해서 리스크가 노출되는 그런 축구잖아요. 그리고 반더벤 같은 선수가 거의 필수로 있어야 되는 그런 느낌의 축구다 보니까 저는 그때 이제 수비가 불안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토트넘의 게임 모델이나 시스템은 그런 리스크들을 많이 줄였죠. 그리고 또 포스테코글루 때 만들어 놓은 포백 라인이 또 퀄리티도 상당히 좋긴 합니다. 로메로나 반더벤 이렇게 두 명도 조합적으로도 좀 잘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좀 챙겨보면 저는 토트넘 팬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똑같이 그런 공격 축구에 대한 갈증 내지는 이 수비 축구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프랭크에 대한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축구에는 사실 공격만 있는 게 아니고 공격으로만 상대를 잡을 수는 없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에 맞게 잘 해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풀백 뎁스 얘기해보고 싶은 게 지금 토트넘이 사실 풀백 뎁스가 치르고 있는 경기에 비해서 매우 아쉬운 편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스펜스, 포로, 우도기 거의 3명으로 돌리는 느낌이 있는데 심지어 이제 우도기는 계속 부상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도기가 제대로 나오는 날이 많지 않다. 그러면 스펜스랑 포로 2명이서 계속 게임을 뛰고 있는 건데 사실 포로는 물론 오늘 경기는 비판받아야 되긴 하지만 그동안 해준 걸 따지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너무 갈려서 그동안. 그래서 지금 토트넘이 뭐 리그컵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대회를 계속적으로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3명으로 돌리기에는 상당히 빡빡하단 말이죠. 근데 벤 데이비스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뭐 벤 데이비스도 뭐 부상도 있고 나이 이슈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오지 못하고 그레이를 작년에는 땜빵으로 많이 썼습니다만 토트넘이 이제 그레이는 풀백이 아니라 그러니까 더 이상 땜빵 선수가 아니라 미드필더로 키우려고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토트넘이 가지고 있는 풀백 뎁스가 너무 얇다. 그리고 토트넘 축구에 있어서는 저는 풀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풀백이 안 중요한 팀이 어딨냐마는 결국에 윙어들이 공을 가지고 있다가 뒤쪽에 있는 프리한 풀백한테 공을 밀어주고 그 풀백들이 크로스로 올리는 상황이 토트넘 축구에서 매우 많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풀백들의 퀄리티가 중요한데 당연히 3명이서 계속 돌린다고 하면 풀백 퀄리티가 나오기 어렵겠죠. 토트넘에게 풀백이 중요한 게 우도기가 있을 때랑 스펜스가 있을 때랑 시몬스가 활약하는 게 달라지는 게 눈에 보여서 저도 공감합니다. 시몬스가 왼쪽 윙어로 나왔을 때는 풀백 타는 거라고 해야 되나? 풀백을 탄다. 뭐 요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몬스뿐만 아니라 다른 왼쪽 윙어도 우도기가 사이드백일 때 더 공격적인 퍼포먼스를 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만약에 이제 뭐 벤 데이비스가 더 이상 스쿼드 자원으로 분류되지 못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전력 외라고 판단을 했을 때 왼쪽 풀백을 데려와야 되냐 오른쪽 풀백을 데려와야 하면 저는 무조건 왼쪽 풀백을 데려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스펜스 왼쪽은 저는 임시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스펜스도 그냥 오른쪽 서브로 쓰는 게 나을 것 같고 저는 왼발잡이 왼쪽 풀백을 서브로 두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크로스를 올리기 위해서.